망한 결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내 인생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따로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기들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저도 남편이랑 싸울 때 아직 뭐가 좋냐면요,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안녕 여러분, 카이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ASMR 영상으로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은 남녀 떠나서 그냥 모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영상이라서 Get Ready With Me가 아닌 ASMR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밖에 지금 새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이 싸움을 멈추기를 조금 기다려봤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따로 음향을 넣은 게 아닌 자연의 소리라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주제는 하루라도 빨리 알면 인생을 바꾸는 것들로 정해봤는데요. 진짜 제 인생을 좀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들로 준비를 했고요. 물론 제 인생이 막 되게 막 만족스럽고 되게 좋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었던 것들, 정말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면 이제 좋은 것들, 물론 저는 잘 몰랐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좀 남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범생으로 살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으면 더 좋을 얘기인 것 같은데, 10대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 주어진 길들 우리가 밟아가잖아요. 근데 20대 이후부터 시작하면 이제 급격하게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답이 없어요. 진짜 그냥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하루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24시간에 내 삶의 질이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도 그렇게 직업, 뭐 직장,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아기를 낳을지 안 낳을지, 아기를 낳는 다음에 몇 명을 낳을지, 낳으면 내가 일은 어떻게 할지, 뭐 다쳤을 때 뭐 보험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천지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고, 결정이 내리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되게 피로한 일이고 막 되게 걱정되는 일이고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내 주장을 펴서 내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지 않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뭔가 주장을 하는 게 주변에서 썩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삼수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주변에서 반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부모님도 못하게 하셨었는데 100% 진짜 제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주변에 진짜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생각을 했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까지 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잘 된 것뿐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들, 망한 결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내 인생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도 되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드리고 그랬지만, 그때 이제 망했던 거를 기를 해가면서 뭔가 제 인생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때를 자양분 삼아서 되게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실패에 야박해. 망하면 그냥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되게 탓하고, 주변에서들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결정들을 좀 내려보기도 하고, 망해도 돼요. 진짜 망해도 인생 길고 기회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러니까 나를 믿고 결정을 좀 내려보고 미친 듯이 해보기도 하고, 망하면 이거 아니네 밥 열심히 먹고 다른 거 해봐야겠다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피하지 말고 결정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나는 진짜 그런 결정장애가 너무 크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것부터 결정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이번 주 주말에 뭐 할 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혼자 해보는 것들을 계속 작게 연습을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네, 뭘 잘하네, 이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조금씩 더 큰 것들을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말을 배우는 겁니다. 표현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되게 힘든 거나 좋은 거나 파라리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관계가 거의 대부분이 이 표현력과 대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대화 방식은 또 어휘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따로 배워야 된다는 거를 저는 한 30대 중반? 후반에 와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따로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휘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을 느끼니까 막 오해가 생기고 이게 뭔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아기들이 보면은 엄마랑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엄마 못생겼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진짜 싫고 밉고 못생겼다가 아니라 지금 엄마가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내 감정 조절 안 돼서 내가 지금 쏘아붙이는 건데 조금 이따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서운하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좀 풀어줘라. 나를 봐라. 요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응축해가지고 엄마 미워, 짜증나, 엄마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애기를 보면서 되게 뜨끔뜨끔하는 게 나의 모습이 좀 보이는 느낌이에요. 저도 남편이랑 싸울 때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차곡차곡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자꾸 감정만 상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고 이런 부분은 나의 감정이 어떻고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휘력이 좋아져서 생각 정리가 좀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거랑 낙천적인 거를 구분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긍정적인 게 너무 제 인생에 걸림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말아야 되겠다. 긍정적인 사람은 원래 망하게 되어 있다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디 책에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긍정적인 거랑 낙천적인 거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긍정적인 거는 힘든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좋은 점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점을 찾는 거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낙천적인 거는 에라이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미래에 대해서 마냥 낙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낙천적인 거였죠. 미래에 대해서 마냥 낙관적이고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문제가 딱 생기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다 이렇게. 근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느끼고 나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하고 실제로 되게 뭔가 문제가 크게 왔을 때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그러니까 생각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단어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구조화도 잘 할 줄 알면 나의 생각도 바뀌고 나의 태도도 좀 바뀌면서 내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얘기랑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 약간 상반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먼 미래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결정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선포는 하지 말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퇴사를 할 거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나는 이 바닥에 혀를 묻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 정말 한 10년, 20년 이렇게 됐을 때의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고 선포는 더더욱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낸 거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린 거고 그리고 그 결정은 나의 이제 머리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일단은 모든 상황들은 많이 바뀝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도 진짜 많이 바뀔 거거든요. 저는 거의 10대 때 제가 느꼈던 세상이랑 20대 때 느꼈던 세상이랑 또 30대 때 느꼈던 세상이 10년 단위로 딱딱딱 바뀌진 않지만 정말 다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건가?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전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안 한다고 그때 내렸던 결정이랑 되게 결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 뇌과학 무슨 그런 책에서 봤는데 이게 결정이라는 게 뭔가 합리적으로 내가 뇌에 이게 전두엽을 딱 써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전반적인 많은 부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리게 된대요. 특히나 뭐 전두엽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전두엽뿐만 아니라 그 편도체, 감정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강렬한 경험들 있죠. 우리 감정을 막 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편도체가 막 활성화가 된대요. 근데 걔가 막 활성화가 되면 전두엽을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결정을 감정적으로 내리게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로 내게 되는데 그게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으로 되게 강한 결정을 내렸으면 내렸을수록 그 결정이 감정적일 확률이 높고 변할 확률도 높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막 주변에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뭔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기회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혼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나를 누군가가 좋게 봐서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결혼 생각이 있는 분인데 너무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혹시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혹은 회사를 한 5년 후에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흘러가지고 팀장이 들어갔어. 그러면 되게 좋은 기회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고 너무 이제 많아요. 그래서 되게 먼 미래의 그런 결정들은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빨리 받아들일수록 마음이 편안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진짜 많죠. 내가 여자인 거,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 내 나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을 오래 하다 보면 진상 손님을 만나는 거,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깨지는 날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요,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물수록 더 삶이 막 되게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저희 엄마가 되게 오랫동안 제과점을 하셨잖아요. 거의 한 30년을 제과점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별별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수를 상대를 하는 건데, 되게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자분이었는데 케이크를 사가신 거예요. 근데 사가지고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인가 오셨대요. 와가지고 이제 케이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곰팡이가 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곰팡이가 아니라 블루베리를 놓으면은, 과일은 원래 이렇게 생크림 하얘니까 그게 착색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블루베리의 자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은 이제 곰팡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정을 내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곰팡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저희 집은 우리 엄마가 되게 신선도에 좀 집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되게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근데 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 손님이 자기가 아는 무슨 시험하는 곳?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험하는 곳이 있으니까 엄마는 회사에서 보내주는, 그리고 그 손님은 자기가 아는 이제 따로 보내가지고 결과를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엄마 봤을 때 그렇겠지만 혹시나 그런 균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막 마음이 들자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과점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대요. 근데 그 뒤에가 더 화가 나. 보냈잖아요. 일단 엄마는 결과를 받았겠죠? 당연히 블루베리고 신선하다, 없다 균. 그 사람도 받았을 거예요. 똑같이. 갑자기 연락이 2절 됐습니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 없음. 갑자기 그냥 연락 2절. 그래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또 너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네,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이 안 생기면 진짜 좋고, 이런 일이 안 생겨야겠지만 뭐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오래 봐오면서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좀 머리에 넣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나의 인생이 막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 덜 들어요. 힘든 건 힘든데 좀 덜 들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은 빨리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게, 그리고 그 사건 자체로만 보는 게 훨씬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불합리하고 막 잘못된 거에 모두 순응해라 또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 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바꿀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게 맞고, 블랙컨슈머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규정을 내리고 고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받아들일 건 빨리 받아들여야지. 내 마음이 굼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살면서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되고 이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더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